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고요.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좀 쉬었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거래처 분들 중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잊지들 않으셨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매출액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결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세액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3%로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작가, 그 다음에 학원 강사님들, 대출 상담사분들, 보험 설계사분들 등등등등 이런 인적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3.3%로 소득을 지급을 받으신 그런 프리랜서 분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으시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결정된 소득 금액, 그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냥 보험사나 증권사로부터 연금소득이 발생을 하시는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미제출 서류 등으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가 회사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데 근무처가 2개 이상이었는데 그걸 만약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복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그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이 돼서 신고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금융 이자와 배당만으로 그냥 2천만 원이 깔리는 거예요. 월 한 200씩이 깔리는 그런 분들이죠.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를 안내를 하니까요. 그걸 보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합소득세 5월 달에는 양도소득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건도 양도하고 B라는 건을 양도했는데, 그러니까 4월과 7월 달에 양도를 했는데 7월에 신고할 때 만약에 4월 달 거하고 합산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따로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즉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하실 때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월 초에 아마 등본상의 소재지로 발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안내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왜냐면 이제 보통 등본상 주소지는 지방으로 해놓고 서울에서 원룸에서 거주하시거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안내문이 안 날라와서 내가 대상자가 아닌가 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안내문이 날라왔는지 안 날라왔는지 꼭 확인을 해서 제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못 보셨더라도 지방에 가서 그 우편물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보시면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메뉴를 가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5월 초쯤부터는 조회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확정이 되는 거는 한 5월 10일 이후로 보시면 그게 확정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막 늦게 제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변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시거든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요, 이번에는 5월 31일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신고 기한은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혹시 저희 디자인텍스에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디자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나 아니면 유선전화 02-785-1249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혹은 구글폼, 유튜브 링크에 걸어놓는 그 구글폼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은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공부하셔서 종합소득세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하셔도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는 조금 유예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납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예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를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나 되고 또 납부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또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세요. 신고는 꼭 하고 납부는 조금 유예라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다 같이 이겨내고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희연의 기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잊지 않으셨죠?